4월 13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앤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4월 11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침략적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태평양의 현실을 무력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심각한 잘못을 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미 국무부는 중국의 필리핀과 타이완에 대한 과격한 움직임을 경고하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약속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중국 해군과 일종의 인지전, 커그니티브 워페어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중의 하나인 US 머스틴이 랴오닝항 그룹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웬왕 싱크탱크의 조천밍 연구원은 양측 모두 미국과 중국 항공모함 전단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칸와 디펜스 리뷰의 안드레이장 편집장은 이 사진이 미국이 랴오닝 전단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다는 일종의 인민해방군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이 최근 실시한 공중발사 초고음속 무기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서 뒤지고 있으며 중국의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미 공군은 AGM-183A 에로우 프로젝트 추진체를 B-52 폭격기에 탑재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알렉세이 크리볼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부장관은 SS-19 스틸레토가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2022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NN은 중국이 폭발적인 속도로 고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연구와 투입의 한계로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CDC의 책임자 가오푸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이 높지 않다고 인정했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이 개선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백신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온 중국 정부에서 보기 드문 인정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황옌중은 저는 가오가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화이자 바이오의 사용 승인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의 백신은 중국에서 또는 중국 자체 mRNA 백신 개발의 가속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스촨 청두에서 열린 2021년도 전국 백신 및 건강 대회에서 가오후 중국 CDC 소장의 연설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가 제기한 백신 효율을 높이는 과학적 사고라는 말이 한 언론사에서 가오후가 중국 백신 효과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로 잘못 이해된 뒤 일부 언론의 오보가 되어 일부 인터넷 플랫폼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1일 가오후는 옵서버 인터뷰에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완전히 오해이며 단장 취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회사 3곳과 중국 국가 슈퍼 컴퓨팅 센터 4곳 등 여러 중국 슈퍼컴 조직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인민해방군을 위해 슈퍼컴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 추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중국 화롱 자산운용에서 어설픈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12년부터 2018년 4월 곤경에 처할 때까지 회사를 경영한 라이샤오민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중혼죄는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이샤오민은 예외적으로 몇 주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4월 1일 화롱은 작년의 결산 보고를 제때 발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사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이 씨는 중대한 구조조정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롱은 그동안 자산의 약 3분의 1이 그림자 금융과 같은 비핵심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220억 달러에 가까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이 회사의 채권은 현재 중국의 정크 등급 부동산 개발 회사와
같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샤오미는 상하이방의 핵심 금고지기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융사업에서는 유례가 없는 사형 판결과 신속한 집행은 그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지난 일요일 자회사를 통하여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차이나 몰리브덴사의 구리코발트 광산의 지분을 1억 3,750만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ATL은 전략적 제휴 계약에 따라 닝보 브럼프 CATL 신에너지가 키산푸 광산의 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몰리 유닉 KFM 홀딩 리미티드에서 25%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EV 수요 급증과 공급 압박 우려로 코발트 가격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은 지난 8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시장 접근 완화 등에 관한 특별 조치를 공동 발표했었습니다. 하이난에서 5대 분야 22개 세부 조치, 의약품 접근 등을 포함한 30가지의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목록을 먼저 시범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특별 조치는 의료, 금융, 문화,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접근 지원 확대, 하이난 첨단 바이오 뷰티 산업 발전 지원, 민간 항공업 진입 완화, 농촌 관광 및 레저 농업 혁신 발전 시범 사업 등 22가지의 세부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이난성에서의 시장 개방이 효과를 보일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쉬산장 발개위 체계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최근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사범 4명을 검거하여 한국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중국 경찰에 따르면 2020년 7월 텐진시에 한국인 범죄 혐의자 여러 명이 범죄 둥지를 틀고 전화로 한국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서 68명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580만 위안, 한화 1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 동조를 신청했고 중국 경찰청의 요청으로 텐진 공안기관이 신속히 배치되어 이들을 소탕하고 한국인 용의자 4명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조사를 마친 뒤 법적으로 강제 출국시켜 한국 측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감옥에는 최소 수천 명 이상의 한국인 복역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마약사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의 경우 대부분 강제 출국을 시켜 상대국 경찰에게 인계하며 강제 출국된 사람은 5년간 중국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중국 경찰이 선전시에 있는 리보라는 35세의 남성이 운영하는 소위 성인형 체험관인 아이아이랜드의 운영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곳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네킹을 시간당 요금을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업은 적어도 2019년부터 중국 내에서 시작되었는데 성에 대한 법률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